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내안의 발효실 관리 지침 챕터 9. 내 개념은 1%만 거둘 뿐 사람의 유전자를 어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다르다. 장 미생물을 잘만 이용하면은 드롭포크 게임에서 배팅하기 전에 패를 바꾸듯이 전세 역전을 꾀할 수가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눈동자 색깔이나 코 모양까지 바꿔주지는 못하지만 몸무게와 면역 기능 등 다양한 생리적 측면이 장미생물 생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장미생물성 조성도 처음부터 인간 게놈이 운명짓는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인간 게놈이 장미생물성이 들어앉을 장소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맞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견주가 그것의 주인이 될지도. 인간이 어느 날 때부터 거의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미생물성의 모습이 이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끼리 훨씬 더 비슷해야 한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 다양한 외부 인자들이 장미생물성 멤버 모집에 큰 역할을 하는 까닭이다. 장속 환경에는 인간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구석이 적지가 않다. 따라서 꼬장꼬장한 인간 개념과 씨름하지 않아도 장 환경을 변화시켜 장미생물 쪽을 공략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가능한 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인간 개념보다도 100배가 더 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점이 공이 크다. 즉, 내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물질 중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저무를 수 있는 것이 99%나 된다는 소리다. 99%. 99%. 우리 인간에 비해서 우리 10% 인간의 90%의 미생물이라 말이죠. 자, 이렇게 하지만 장미생물성의 융통성을 믿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먼저 건강증진 효과를 높이려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안 다음에 일을 저질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챕터에서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더불어서 우리 안의 작은 우주까지 보듬는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한다. 이 중에는 우리 부부가 직접 조사한 것도 있고 다른 장미생물 종합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것도 있다. 그래서 표본이니까 믿고 따라와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믿고 따라와 주십사. 믿고 따라와 주십사. 이렇게 했네요. 기초부터 탄탄히. 영아기의 장속 풍속은 항무지나 다름없다. 이때 자리를 잘 잡은 견주는 아기가 노인될 때까지 번성할 확률이 높다. 어떤 견주가 안정적으로 무리를 이룰지는 분만 방법이나 식단, 항생제 사용 빈도, 환경미생물 노출 등 여러 인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생애 초기에 장미생물청을 잘 먹이고 보살펴야 처음부터 바람직한 공생관계가 튼튼한 뿌리를 내린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천운에 달린 일이다. 변수가 워낙 많은데 대부분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일단은 그저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형편이 좀 여유로운 예비 부모라면은 장미생물청의 건강까지 고려해서 출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연 본문으로 태어난 아기가 사암도를 통과할 때 만나는 박테리아 균주의 종류는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기의 피부에 자리하는 균주와 상당히 다르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장미생물청의 조성이 달라진다. 짐작한데 뱃속에서 태아를 잘 키우고 마지막 순간에 딸려 보낼 선발대 견주를 최정예로 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기에게도 엄마의 산도에서 만날 뻔했던 견주를 친구로 만들 다른 방법이 있기는 있다.
바로 면봉 접종법이다.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부모라면 이 방법으로 생애 최초의 장위생물총을 보강해주는 대안을 주치의에게 상의해 볼 만하다. 살아가면서 장미생물총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면봉 방법으로 제왕절개를 하게 될 때는 그렇게 분비물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기의 면역계와 심신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확히 어떤 장미생물총 조합이 알레르기, 천식, 비만 등을 일으키는지 혹은 예방하는지를 아직 모르지만 경험상으로 일단 장미생물총을 잘 먹여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모유일 것이다. 모유는 강박한 환경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인류의 생존과 건강을 책임진 성공적인 진화의 결정체다. 인간의 알랑한 지식이 만들어낸 조제 본연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신의 음식에 비할 것이 못된다. 우유는 특히 그 안에 있는 MAC인 모유 올리고당은 장미생물총에게 슈퍼푸드와 같다. 요즘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는 분유도 있지만 모유처럼 완벽한 구성을 갖춘 제품은 하나도 없다. 장미생물총 발달에 관여하는 수많은 인자들의 작용 원리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까닭에 효과가 모유와 비슷한 제품을 고안하거나 제조하기에는 현재 과학기술 수준이 한참 모자란다. 따라서 태어난 첫날부터 아기에게 MAC를 충분히 공급하는 음식은 이 세상에 모유 딱 하나다. 생애 초기에 아기가 무엇을 먹느냐는 출산 방법만큼이나 장속 환경 조성에 중요한 인자다. 하지만 모유 수유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모유를 한 방울이라도 먹이기만 한다면 아기에게 모유 올리고당과 모유에만 들어있는 미생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젖을 물리는 것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아기의 장미생물총에게는 영양분을 제공하는 훌륭한 습관이다. 그러니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거나 젖이 부족하다는 엄마들에게는 산모 교실에 참석하거나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모유 수유는 시간과 연습을 요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인데다가 번거롭고 고되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온다. 모유를 먹은 아기는 알레르기, 천식, 비만, 당뇨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니 말이다. 나의 속으로 아기와 그 안에 있는 장미생물총이 건강해지고 이 아기가 자라서 생산할 후손들이 건강한 장미생물총을 그대로 물려받을 테니 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그래요. 참 일망타진이 능사는 아니다. 항생제는 현대의학의 최고 성과 중에서 하나로 손꼽힌다. 항생제는 수많은 목숨을 구했고 다양한 병을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 하지만 그 효과 때문에 항생제가 위험하기도 하다. 대부분의 항생제는 못된 박테리아와 착한 박테리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생제에 노출돼서 착한 박테리아의 무고한 희생은 복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장미생물총의 다양성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때 장미생물총이 약해진 틈을 타서 C. 디피실리에나 살모넬라와 같은 병원균이 침입하는 것도 걱정을 더한다. 물론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생제를 특히 아이들에게 과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평범한 아기가 항생제 1년에 한 번씩만 맞아도 아이의 장미생물총이 영구적으로 변해서 그 여파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가 있다. 장미생물총 건강을 보호하고 항생제 내성 슈퍼부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면 항생제를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가족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늘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서 비용 효과 분석을 먼저 한다. 의사가 일단 두고 보는 게 좋다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른다. 또 의사가 항생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서야 항생제를 사용한다. 특히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이 아이들이라면 우리는 항생제를 사용한 동안에 그 이후 며칠 동안 신생아용 영양제나 요구르트를 활용해 프로바이오틱스를 반드시 보충해준다. 항생제를 멀리할 최선의 방법은 바로 사용할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다. 학령기 아이가 있는 집의 식구들에게는 콧물과 따끔따끔한 목구멍을 달고 사는 게 다반사다. 그렇더라도 영양을 높은 식사를 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을 잘 활용하면 아픈 횟수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흔한 말이지만 아프지 않으려면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최고다. 우리 집에서 독감이 유행하는 차례만 손 씻기에 신경 쓴다. 이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어오자마자 비누로 손을 씻게 한다. 밖에서 묻혀온 감염균을 깨끗하게 털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내 몸에 사는 유익균을 보강하는 것도 병원균 노출을 차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아침마다 케피를 한 잔 혹은 요구르트 한 사발을 먹으면 수십억 마리의 방위군을 매일 충원하는 셈이다. 식초, 효소, 발효음식들 먹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죠. 장미생물총의 소셜 네트워크. 현대인의 서구식 생활 양식은 세상을 장미생물총에게 낯선 환경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지나친 위생 관념 탓에 현대인이 알고 지내는 위생물 친구는 맨바닥에 움막을 지어서 살고 단돌 옷에 흙먼지만 손으로 대충 털어버리면 그만이던 시절에 비해 훨씬 적다. 기천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라도 지금 사는 곳에서 유익균 접촉 기회를 늘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 그 중에 하나다. 정원을 만들 공간이 없다면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해보자. 화분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초제 살충제 없이 이렇게 키워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은 정원마저도 없을 때는 유기재배 농장을 채용한다. 이런 농장에 다녀오면 장미생물총에게 새 친구를 소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 정서 교육에도 좋다. 로컬 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많은 농장들이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떤 도시 사람들은 주말마다 농장에 들어가서 잡초를 뽑고 작물을 수확하는 걸로 취미를 삼기도 한다. 이런 곳에서는 대도시나 도시 근교에 없는 다양한 환경 미생물과 만날 수 있다. 시골 방문에 취미가 없다면 대신에 애완동물에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애완동물과 뒹굴며 자라는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감염이나 알레르기에 덜 걸리고 항생제를 맞는 일이 훨씬 적다. 애완동물이 집 안팎에서 여러 유익균을 옮겨주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가 키우는 개는 뒤뜰을 어슬렁거리며 이곳저곳 킁킁거리느라 흙을 잔뜩 묻힌 코를 우리 아이들 얼굴에 마구 부벼댄다. 그러는 매 순간 녀석들이 아이들에게 미생물을 옮겨주는 게 우리 부부 눈에 선명하게 보인다. 녀석이 탐험하기에 좋아하는 장소가 뒤뜰만은 아니니 우리 가족이 만드는 환경 미생물의 본거지는 더 많을 것이다. 우리 집에서는 그 누구도 애완견을 써놓고 나서 화장실로 달리고 손을 씻지 않는다. 우리 부부는 녀석이 벼룩 연고를 사용하지 않고 전염성 장기생충 검사에서 정기적으로 들어가며 화학물질을 한 방울도 쓰지 않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손을 쌀 씻지 않는 것의 위험성보다 더 많은 미생물에 노출되는 것의 이점이 훨씬 크다고 믿어서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그럼 애완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할 거 없다. 사람과 사람 간 접촉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유익균을 접촉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고무적 꼭지를 세정제로 씻거나 끓는 물에 삶았을 때보다도 엄마가 입으로 빨아 닦았을 때 아기가 습진에 훨씬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닦은 젖꼭지를 먼 아기들이 삶은 젖꼭지를 빠는 아기에 비해서 호흡기 감염에 더 잘 걸리는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청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위롭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런데 젖꼭지 말고 집안 전체도 그럴까? 걱정 마시라. 집안 구석구석을 입으로 빨아 청소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요는 식구들 건강에 관한 한 항균 세정제나 소독제가 젖꼭지를 끓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식초, 식물성 오일로 만든 비누, 레몬즙 등 독성이 덜한 천연 성분 세제를 청소할 때 사용하면 보다 미생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생물 노출 기회를 늘리고 요즘 서양에서 흔한 면역계 오작동을 줄일 수가 있다. 오작동을 줄일 수가 있다. 장미생물청을 위해서 잘 먹기. 이 책에서 필자들이 권장하는 식이요법은 장미생물청의 다양성을 높이고 장미생물청 발효에 의한 SCFA 생성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것들이다. SCFA를 많이 만드는 견주가 장미생물청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건강하고 소부형 질환에 안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 원시인과 비슷하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의 뱃속 생태계는 다르다 말이죠. 생태계 자체가 다르다. 재미있는 사실은 장미생물청 다양성의 차이가 서양인 집단 내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이다. 비만인 사람은 날씬한 사람에 비해서 뱃속 견주의 종류가 훨씬 적다. 또한 똑같이 비만이라도 장미생물이 더 단조로우면 인슐린 저항성,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염증의 발생률이 훨씬 높아진다. 건강과 장미생물청 다양성이 비례한다는 증거는 이 밖에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장미생물청이 다채로워질까? 다양한 박테리아가 환영받고 편하게 오래 머무는 환경을 장속에 조성하는 것이 답이다. 적절한 식단 조절을 통해서 MAC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환경 말이다. 그런 면에서 음식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장미생물청의 성질이 기특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성질 덕분에 우리가 먹을거리만 바꿔도 장미생물청 컨디션은 금세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데 장미생물청의 변화는 장기적으로도 일어나며 다발적이기도 하다는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장미생물청은 MAC 공급량이 드러났을 때에도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이 끊겼을 때도 마찬가지다. 후자의 경우에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방향이라는 게 다를 뿐이다. 따라서 MAC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해서 장미생물청을 계속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식습관을 장기적으로 들이는 것이 장미생물청 다양성의 개선과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에 우리 부부는 기본적으로 장미생물청을 잘 돌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할까에 중점을 두어서 식단을 짠다. 혹시나 기대했지만 미안한 일이지만 반짝 효과만 내는 장미생물청 보양 식단 따위는 없다. 장미생물청의 반응이 빠르긴 해도 장미생물청이 선사하는 건강 혜택을 평생 유지하려면 바람직한 식습관을 일상화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장미생물청 친화적인 식단을 짤 때에는 딱 4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첫째, MAC가 풍부한 식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걸 한다는 거죠. MAC, 섬유질이 많은 거. 끼니 때마다 메뉴를 정할 때는 저 아래 목 빠지게 기다리는 장미생물청도 내가 먹는 것을 그대로 먹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 달걀, 베이컨, 속살이, 하얀 식빵을 구운 토스트, 과육을 싹 걸리는 오렌지 주스로 세팅한 아침 식당은 오감을 자극하지만 장미생물청의 SCFA 생산 동력인 MAC가 거의 없다. 그러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부실한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을 샌드위치와 과자, 탄산 음료로 때우면 장미생물청은 2끼를 굶는 셈이 된다. 그런데 스테이크, 으깬 감자, 너무 오래 삶아서 흐물흐물해진 브로콜리 2 조각으로 저녁을 해결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날 이 사람의 장미생물청은 MAC를 일일 채소 권장량도 먹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미생물청은 비상식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비상식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내 살점을 끌고 먹는 것이다. 장미생물이
탄수화물을 찾느라고 장점막을 해집고 다니면 장점막이 점점 얇아져서 인체세포와 장미생물청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진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날 경우에 면역기가 위협을 느끼고 염증을 대형 산불처럼 일으켜서 복수하는 수가 있다. MSC가 풍부한 음식을 계속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는 장미생물청과 장점막 사이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런 음식은 장미생물청의 다양성도 높여준다. 장점막 MAC만 매일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견주는 종류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과일, 채소, 곡물을 골고루 섭취해서 각양각색의 MAC를 공급해주면 장미생물청 입장에서는 선택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다양한 견주가 번성하게 된다. 그러면 장생태계가 안정되어서 어떤 병원균도 감히 침입하지 못하고 건강에 좋은 SCFA도 차고 넘쳐나게 된다. 실제로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이 저칼로리 고식이섬유 식단으로 바꾸자 살이 빠지고 장미생물청 다양성이 회복되었다. 이때 식단 구성은 식이섬유의 비중을 정전보다도 30% 높이고 소형성 식이섬유의 양을 130배 늘리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뇨병, 동맥경화증, 암의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었다. 과체조를 통해서 더 많은 MAC를 섭취한 결과 장에 장미생물청이 번성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녀석들은 그 보답으로 건강을 선물했고 말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을 하는 놈이 이놈들이다 그 말이죠. 실제로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이 그렇구나. 자, 이제 세 번째로 명심해야 할 원칙은 포화지방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다. 정점막에 지나치게 많은 동물성 포화지방은 장미생물청의 다양성을 해친다. 지방이 많은 환경을 좋아하는 박테리아 종류에 압cep돼서 언급했던 잠재적인 병원균은 평소에는 장미생물청 속에 태연하게 섞여 살다가 포화지방 공급이 늘어나면 장에 위험증을 일으킨다. 그런데 같은 지방이라도 식물성 포화지방은 놈들 입맛에 별로 맞지 않다. 그러니 기름진 게 당길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식물성 지방을 먹음으로써 잠재적인 병원균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도 식욕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걸 추천한다. 장미생물청 친화적인 식단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바로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이다. 유익균. 자, 박테리아를 먹으며 이렇게 참 건강한 식단에서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냉장고가 보급되고 위생 수준이 높아지기 전에는 상한 음식이나 덜 씻은 음식과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오늘날에는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을 활용하면 음식이나 공기 중에 숨은 병원균 때문에 병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살아있는 미생물을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프로바이오틱스 규제를 손놓고 있는 데다 또 효능이 어떻다는 근거 없는 소문만 무성해 소비자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도 사람이 몇백 명이면 효과도 몇백 가지라는 성질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에게 꼭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으려면 내가 직접 내 몸을 가지고 이리저리 실험해 보는 수밖에 없다. 어려운 일은 아니고 여러 제품을 하나씩 써보고 제일 효과적인 걸 찾으면 된다. 단 지병이 있는 사람은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가 적절할지 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을 권한다. 우리 가족은 무가당 요구르트나 케피르처럼 발효 유제품을 애용하고 피클이나 사워크라우트와 같은 발효 채소도 즐겨 먹는다. 정답은 없다. 다 개인 취향일 뿐이다. 자, 프로바이오틱스 이렇듯 발효식품과 영양제를 합하면 시도해 볼 만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적지가 않다. 이왕이면 여러 견주가 있는 것을 섭취할 것을 권해 본다 말이죠. 자꾸 우리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 무가동 식품의 신맛을 못 견뎌 하지만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넣어서 입맛을 맞춰준 뒤에 차차 줄여 길을 들이면 된다. 무가당.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장미생물 총을 특별 의뢰하는 이 식단은 지중해 음식이나 일본 정통식과 공통점이 많다. 두 가지 모두 건강과 장수의 비결로 손꼽히는 음식 문화다. 그런 면에서 셋 다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고 포화지방과 붉은 고기의 비중은 낮으며 끼니바다 발효식품이 일정량이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렇게 좋은 미생물 발효식품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